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부피가 V인 상자에 N개의 이상기체 분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의 분자의 질량은 M이라고 하면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각각의 그 분자들의 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도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전체 에너지는, 전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분자의 개수 곱하기 mv 제곱. 여기서 요 표시는 v 제곱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분자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때 전체 에너지는 분자가 n개가 있으니까 전체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자들이 분자들끼리 충돌하기도 하지만 이 용기 벽에도 이제 충돌을 할 텐데, 분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하면서 이 벽면에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벽면 중에서 일부분인 면적이 A인 부분, 이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항은 Vx로 충돌한 분자가 완전탄성 충돌함으로 다시 Vx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 분자 하나가 한 번 충돌할 때 이 벽면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인 EMVx가 되죠. 그리고 이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을 dt라고 하면 이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dt라는 시간 동안 분자 한 개가 벽면에 한 번 충돌할 때 벽면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자들의 충돌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분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자들이 이 벽면에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요 원기둥 모양, 자, 요 원기둥이 의미하는 건 그러니까 Vx의 속력으로 분자들이 오는데, 이 dt라는 시간 동안 한 개의 분자만 충돌하는 게 아니겠죠. 벽면에 가까이 있던 분자들은 이미 벌써 충돌하고 튕겨 나갈 거고, 좀 뒤쪽에 있는 애들은 그 다음 순간에 와서 부딪힐 거고 해서 dt라는 시간 동안 dt라는 시간 안에 요 벽면에 충돌할 수 있는 분자들은 요 범위 안에 있는 애들만 충돌을 할 수가 있다. 요 범위 밖에 있는 애들은 이게 충돌할 때까지 dt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자들의 충돌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요 dt라는 시간 안에 충돌할 수 있는 분자들만 따지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d 세제곱분의 n이라는 거는 분자의 밀도, 개수 밀도. d 세제곱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d이기 때문에 d 세제곱은 상자의 부피를 의미하는 거고, 라지 n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의 개수죠. 그래서 이게 단위 부피당 몇 개의 분자가 들어있는지 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이런데, 지금 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면적이 A고 밑면적이 A고 높이가 Vx dt니까 요걸 곱해주면 요게 이제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피에다가 분자 개수의 밀도를 곱해주면 바로 요 원기둥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t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 개수의 분자들이 요만큼의 충격량을 주는 거죠. 따라서 그걸 시간으로 나눠주면 dt라는 시간 동안 벽면에 가해지는 요 A에 해당되는 벽면에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2분의 1을 곱해준 이유는 지금 이제 분자들이 벽면에 충돌할 때 모든 분자들이 다 이 방향으로만 운동하는 게 아니죠. 이 방향으로 운동하는 분자도 있지만 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분자들도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분자의 개수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분자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같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벽면에 DT라는 시간 동안 벽면에 힘을 줄 수 있는 분자는 요 안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들 중에 절반만 이 벽면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절반의 분자들만 벽면에 힘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요게 DT라는 시간 동안 요 A에 해당하는 요 면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벽면의 압력을 이제 구해보면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면적을 나눠주니까 요 A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D 세제곱은 부피니까 V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이 X방향의 속도가 Vx인 분자들에 의한 압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X방향의 속도도 어떤 한 값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평균적인 값을 사용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Vx 제곱의 평균을 써서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이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내부 압력이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자가 이렇게 V의 속력을 갖고 있을 때 이 속도를 x, y, g 성분으로 나누면 이 V제곱은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g의 제곱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V제곱의 평균값 또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한 거의 평균은 평균의 합이랑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자들의 운동은 불규칙하고 랜덤하기 때문에 이 평균값들은 그러니까 x 방향의 평균값이랑 y 방향의 평균값이랑 g 방향의 평균값이 같아야 되겠죠. 다를 리가 없겠죠, 이게 평균적으로. 그래서 vx의 제곱은 vx 제곱의 평균과 vy 제곱의 평균, vg 제곱의 평균은 모두 같고 그걸 이제 이 식과 연립을 해주면 이 각 성분의 제곱의 평균은 속도 제곱의 평균의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이게 3V분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전체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서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mv 제곱의 평균 요건데 요 식에서 요 압력과 부피 관계식 요 식을 이용해주면 이 값이 2분의 3 p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pv인 nRt에 의해서 결국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들밖에 없고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3 nRt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분자는 그냥 그 원자 하나가 분자인 단원자 분자인 경우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단원자 분자의 경우,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곧 분자인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소문자로 쓴 U는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예요.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분자 한 개 운동 에너지니까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 에너지가 2분의 3 nRt라고 했으니까 한 개의 에너지는 그 2분의 3 nRt를 전체 개수 n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건 이제 어떤 상수가 될 건데 요거를 이제 그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요. 요거를 1몰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n 몰수가 1일 때는 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볼츠만 상수는 아보가드로 넘버 분의 기체 상수다.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포 켈빈이 돼요. 이 값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포 켈빈이다. 자, 그리고 자,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다시 좀 살펴보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서 이 v 제곱은 x, y, g로 성분을 나눠서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vx 제곱의 평균과 vy 제곱의 평균 그리고 vg 제곱의 평균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결국은 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vx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mvx의 제곱의 평균 그리고 그러니까 2분의 1 mvy 제곱의 평균 2분의 1 mvg 제곱의 평균 각각이 2분의 1 kt가 돼야 된다. 2분의 1 kt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에너지 등분배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돼 있다는 얘기죠. x 방향, y 방향, g 방향 동일하게 분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에너지 등분배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다 같다는 거고 그 뭘로 같냐면 2분의 1 kt로 같다. 2분의 1 kt로 같다. 2분의 1 kt로 똑같다. 에너지가 2분의 1 kt로 고르게 분배가 된다. 에너지 등분배 정리.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자 하나가 분자인 경우에는 이 원자가 그냥 병진 운동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그림처럼 이원자 분자가 되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질량 중심이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는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 두 개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자가 진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진동. 그래서 이게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 하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먼저 병진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게 병진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 운동 에너지예요. 우리가 회전 운동을 이제 배우진 않았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I는 관성 모멘트고 오메가는 각속도예요. 각속도. 각속도가 x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속도가 있고,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각속도가 있고, g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각속도가 있는데 지금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y축이 요건데 이상기체 가정에 의해서 분자의 크기를 무시한다 그랬어요. 분자의 크기를 무시하니까 이건 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건 크기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y에 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동 에너지. 진동 에너지는 요거는 이제 2분의 1 kx 제곱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건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뮤는 환산 질량이에요. 환산 질량. 이게 이제 두 물체가 운동하는 건데 이걸 마치 한 물체가 운동하는 것처럼 볼 때 그때의 질량을 환산 질량이라고 하는데 환산 질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v 렐러티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속도. 그러니까 이게 두 물체의 그 상대적인 속도. 그러니까 두 물체를 하나로 봤을 때 그 한 물체가 운동하는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 등분배 정리에 의해서 요 각각의 항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kT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kT. 그게 에너지 등분배 정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항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7개가 있죠. 7개.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7 kT가 되는 거죠. 자,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요 그래프를 보면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가로축이 온도예요. 온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열 또는 뭐 연용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10켈빈에서 100켈빈 사이, 그러니까 저온이죠. 저온. 상온이 300켈빈 정도 되니까 이 저온일 때는 이원자 분자라고 하더라도 회전 운동이나 진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전 운동이나 진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3R이 돼요. 비열이.
그리고 이제 상온 범위, 그러니까 뭐 100켈빈에서 1000켈빈 사이, 요 사이에서는 이제 병진 운동 플러스 회전 운동까지 일어난다. 회전 운동까지. 그래서 여기가 비열이 2분의 5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000켈빈 이상에서 이제 이 진동까지 일어난다. 왜 이렇게 되는가는 이제 양자역학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범위는 요 범위예요. 요 범위. 수백 켈빈에서 우리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5 kBT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요 진동을 빼서 진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5개 해가지고 2분의 5 kBT가 되고, 전체 에너지는 여기에다 분자 개수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5 kT가 되고, 전체 에너지는 2분의 5 nkT, 또 바꿔서 얘기하면 2분의 5 nRT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온도여도 단원자 분자, 그러니까 같은 온도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 있어도 이 분자가 단원자 분자냐 이원자 분자냐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기체 1몰 300켈빈 수소기체 1몰의 내부 에너지와 300켈빈 헬륨 1몰의 내부 에너지는 수소기체가 내부 에너지가 더 크다 이 얘기죠. 3대 5의 비율로 더 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분자들의 속도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분자들의 속도 분포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그 볼츠만 맥스웰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거를 밝혀낸 사람이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볼츠만입니다. 볼츠만. 맥스웰하고 볼츠만 해서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볼츠만 맥스웰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온 이상의 그 분자들은 속도의 분포가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근데 이게 온도가 이제 계속 낮아져서 저온이 되면 분자들의 속도 분포가 좀 달라지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로 상온 범위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 거죠. 자, 그때 그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단원자 분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단원자 분자의 경우 뭐 단원자 분자가 아니더라도 병진 운동만 고려를 해보면,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고, 그게 이제 에너지 등분배 정리에 의해서 2분의 3 kT가 되고, 자, 이걸 가지고 v 제곱 평균의 제곱근,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v 제곱 평균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루트 민 스퀘어 RMS, v RMS라고 해요.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 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분자들의 속도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앙값, VMP라고 하는 건 중앙값이고요. VAV는 평균값, 그리고 VRMS는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이죠. 근데 다른 평균보다도 이제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다른 속도의 어떤 평균, 뭐 중앙값이나 평균값은 이제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데, 요 VRMS는 요걸 제곱한 거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되죠.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요걸로 많이 비교를 해줘요. 속도 분포 얘기할 때.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VRMS 값이 커지죠. 당연히 커지고, 속도의 분포가 온도가 낮을 때는 이제 좁은 범위의 속도가 분포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부분이 좀 중간값을 갖는 속도들이, 중간 정도의 속도를 갖는 분자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분자들이 다 운동 에너지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속도 분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중간값을 갖는 애들이 그만큼 이제 좀 개수가 좀 적어지겠죠. 그리고 이 표는 이제 몇 가지 분자들 몇 가지 기체들의 그 VRMS 값을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죠. 온도가 같다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같다면 같은 온도에서는 질량이 작은 분자일수록 속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같다는 거는 에너지가 같은 거죠. 에너지가 같은 거기 때문에 질량이 작으면 그만큼 속도가 커야 되는 거고 질량이 크면 그만큼 속도가 느린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